오늘 2023년도 제1차 과학기술 발전 전략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D 프린팅 기술 발전과 미래 제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총 박기현 회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3D 프린팅인데 저도 산다장할 때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당연히 이 3D 프린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지역에 있는 3D 프린팅에 관련된 교수님 그리고 또 연구원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 그리고 또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좀 진지하게 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시간 안에 좀 더 나은 그런 결실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주식회사 컨셉션 정구상 대표님이 3D 프린팅 기술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정구상 박사님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금호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3D 프린팅 산업협회 사무처장을 거쳐 주 셀트론의 기획실장으로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컨셉션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컨셉션의 정구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D 프린팅 장비 그리고 3D 프린팅 산업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표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ISO는 팀 커뮤니티 이웃길 위원회 그리고 ASTM에서는 F42 위원회가 있는데 그 두 단체의 한국인 표준 간사로는 저 혼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3D 프린팅이 이슈가 많아서 협단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3D 프린팅 산업협회의 사무총장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3D 프린팅 다른 협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협단체들의 임원을 했었고 지금은 주식회사 컨셉션이라는 회사의 7년차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구미에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의 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회사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탑3, 탑5 안에 들어가는 3D 프린팅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장비, 3D 프린터 관련된 장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먼저 이제 잉크를 사용하는 바인더젯, 그 다음에 레진, 그리고 금속, 그리고 콘크리트 3D 프린터를 이용했는데 최초의 저 바인더젯을 개발할 때는 저희가 잉크젯 헤드가 없어서 2D 프린터에 잉크젯 헤드를 떼서 그거를 본드를 뿌려가면서 한층 한층 쌓는 원리로 이렇게 바인더젯 3D 프린터를 개발하면서 지금은 금속 3D 프린터 개발을 아주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대구텍 하고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금속 3D 프린터로 절삭 공구를 하는 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하면서 그러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3D 프린팅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래서 3D 프린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2D 프린터와 3D 프린터의 개념을 비교하면 2D 프린터는 X, Y 두 개 모터를 이용하고 3D 프린터는 Z축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데 2D 프린터에서는 어떤 고화질의 어떤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D 프린터를 하는 회사들은 모두 3D 프린터에 지금 다 들어오셨고, 그리고 공작 기계를 하는 회사들도 3D 프린터에 다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개념은 어떤 한층 한층 종이에다가 뭔가를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을 Z축을 만들어서 한층 한층 더 쌓는 것을 3D 프린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으로 최초의 3D 프린터는 스테레오 레소그라피, SLA라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 SLA라는 스테레오 레소그라피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3D 프린터인 SLA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리고 STL이라는 확장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D 도면을 자동적으로 장비가 좌표값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STL 확장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초의 SLA 장비는 UV 레이저가 광경화성 수지를 만나면 경화가 되는 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개념은 이제 RP라는 개념인데, 지금도 3D 프린터는 RP의 개념을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는 프로토타입의 어떤 그러한 기술이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어떤 산업 현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RP의 개념을 탈피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층 가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이제 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적층 가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LS, FDM, SLA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서 뭐 가루가 됐든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한층 한층 쌓는 것을 적층 가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개념은 이제 3D CAD 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CNC 캠도 오픈 소스로 알려졌고, 3D 프린팅에 하는 어떤 큐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적극적으로 3D 파일을 G코드 좌표값 설정해서 이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가 3D 프린팅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금속 3D 프린터, 금속 적층 가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차세대 어떤 제조 먹거리로 금속 프린팅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FDM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FDM 프린터는 이제 저가의 이제 학교에서 많이 보급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필라멘트를 한층 한층 압출해 가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LA DLP라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UV 레이저, 어떤 레이저 파장 영역대가 305, 355, 455 나노메타 영역대의 어떤 레이저 UV 레이저를 뿌리게 되면 광경화성 수지가 그걸 만나서 굳게 되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빔 프로젝트에서 그 광경화성 레이저를 발산하는 것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어떤 UV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층 한층 쌓아가는 그런 방식의 SLA로 지금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SLS, 어떤 가루를 녹이는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라고 해서 가루를 한층 한층 녹여가면서 만드는 방식을 SLS라고 불렀고, 이때부터 이제 고출력 레이저로, 고온의 레이저로 뭔가를 녹이면서 한층 한층 만들기 때문에 어떤 만들게 되는 출력물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베드 퓨전, 그리고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그리고 바인더 제팅 등의 금속 3D 프린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PBF, DD 방식이 많은 지금 주목과 어떤 산업을 이뤄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금속 바인더 제팅 기술이 많은 곽강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최근 기술로 접하게 될 기술들은 아마 금속 바인더 제팅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레이저의 어떤 진화에 따라서 피코, fem토 레이저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도 반도체 영역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베드 퓨전과 DD 방식을 비교를 하면 먼저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은 파우더를 베드에 골고루 펼친 상태에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D는 로봇팔 혹은 3축, 5축 로봇팔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가루를 분사하면서 녹여가는 방식을 D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 베드 퓨전의 PBF 방식의 장점은 작은 가루를 사용해서 정밀한 금속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DD 방식 같은 경우는 로봇팔을 이용해서 용접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으나, 어떤 기술적 한계가 어떤 레이저를 조사하고 분말을 공급할 때 어떤 직경이 커서 어떤 용접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정밀도가 굉장히 터프하고 러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두 기술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 최초의 국내 3D 금속 3D 프린터 회사는 DD 방식을 했던 대전의 인스텍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스테인레스, 서스로 주목을 했고, 지금은 많은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 분말들로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코발트 크롬, 타이타늄 이런 소재를 쓰다가 최근에는 구리 금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속 3D 프린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경량화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내부를 비울 수 있는 어떤 형태는 지금 어떤 제조 방법에서 금속 3D 프린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형상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 속체움 조건을 아주 가볍게 가져가는 기술로, 그리고 또 가공하기 어려운 어떤 특수 형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어떤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속 3D 프린터 장비 트렌드를 보면 대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대형화를 이루는 방법은 갈바노메타, 스캔 헤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3D 프린터에 적용되는 레이저 스캔 헤드는 250파이의 스캔 헤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250을 넘어 500mm 이상의 대형 출력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개 혹은 4개 이상의 갈바노 스캔 헤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모든 회사들은 4개 이상의 어떤 레이저 스캔 헤드를 교차하면서 어떤 레이저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대형 3D 프린터를 만들기. 그리고 스캔 헤드를 많이 다는 것도 방법이지만, 레이저 스캔 헤드를 겐츄리에 달아서 이동하면서 레이저를 조사해서 대형 출력물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겐츄리에 레이저 스캔 헤드를 달아면서 이동하면서 레이저로 분말을 녹이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로 이제 1m 이상의 금속 출력물들을 제작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이제는 어떤 정밀한 방식으로 하는데, 아직 그 상용화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건테크 그리고 기계연구원에서 그런 기술을 했고, 지금
겐츄리 타입으로 스캔헤드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연구원이 가장 먼저 하셨고, 그리고 지금 대건테크가 현재는 한 800mm 이상의 어떤 대형 출력물을 제작하는 근섭 3D 프린터를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20년도까지 3D 프린팅의 업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으시면서 소비재 상품으로 3D 프린터가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는 형태, 박스가 없는 교육 키트 형태, 그리고 뭐 카본을 섞은 형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섞은 형태 등등의 FDM 3D 프린터가 많이 등장을 했고, 국내에서는 FDM이 어떤 상표권이 걸려 있어서 FFF로 불리면서 많이 보급을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FDM 3D 프린터는 거의 모든 학교와 어떤 고등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정에 보급되는 거는 어떤 다루기 힘든 문제와 어떤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했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다른 어떤 유해 물질을 줄이는 박스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R&D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3D 프린터가 DLP, SLA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미국의 SLA, DLP 장비는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장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30만 원대 DLP 3D 프린터가 등장을 했고, 국내에서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DLP SLA 장비를 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빔 프로젝트를 어떤 이 DLP SLA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들고 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진 그런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SLS 금속 3D 프린터는 과거에는 단일화된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어떤 제품을 제작하고 하는 단일화된 모듈이었는데, 지금은 공장화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처리, 오축 가공, 열 처리 등의 그 다음 과정을 자동화 프로세스로 하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종류의 3D 프린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에는 어떤 주물사 3D 프린터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금속 와이어로 금속을 출력하는 금속 와이어 프린팅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레이저로 조사를 하고 어떤 정밀한 밀링 기계가 바로 어떤 후면을 가공해주는 하이브리드 장비도 등장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D 시스템즈 미국 회사가 아직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3D 시스템즈의 해외 사례를 보면서 어떤 3D 프린팅 트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3D 시스템즈는 지속적으로 3D 프린팅 대량 생산 라인 구축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일 모듈이 아니고 3D 프린터가 이제 제조업의 생산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3D 프린팅 업체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많은 장비를 두고, 그리고 어떤 로봇이나 AGV를 이용해서 자동화 개념으로 어떤 3D 프린팅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자고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출력물을 베드에서 빼내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하면서 어떤 자동화의 개념으로 생산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어떤 기술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이 많으셨고 해서 어떤 3D 프린터 제조사들은 3D 프린팅 제품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존의 부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부품들의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브라켓이나 어떤 조인트 같은 어떤 부품에 3D 프린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브라켓이나 조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가지 부품을 체결할 수 있고 혹은 세 가지 부품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가지 이상의 부품을 체결할 때 어떤 특수 형상이 필요할 경우 3D 프린팅의 독특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3D 프린팅 브라켓, 그러한 기술들이 어떤 디자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교환기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 교환기에서 열 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방열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서 동일한 구간 내에 더 많은 방열판을 면적을 구현해내고자 3D 프린팅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무릎 관절을 했던 첫 번째 3D 프린팅 회사인데, 지금 3D 프린팅 기술로 몸속의 정형외과 부에서는 쓰이는 게 없지만 지금 환자 모델을 어떤 제작해서 수술 이전에 보여주는 형태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용 가이드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어떤 나사못이나 어떤 가이드 형태로서는 제공이 되고 있고, 지금 수술용 가이드들은 시술에도 직접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회사가 개발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자동화 장비 기반의 3D 프린터,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3D 프린터,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용 부품을 제작하면서 어떤 3D 프린팅의 적용 사례를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속 3D 프린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세대 3D 프린터가 가장 왼쪽에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금속 3D 프린터를 만들 때는 기술이 없어서 밑에는 CNC 캠입니다. 위에는 레이저 캠이고, 그래서 레이저 캠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어떤 패턴을 기술을 받아오고, CNC 캠에서 XYZ 좌표를 생성해서 가루를 녹이는 3D 프린터를 만들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는 저희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저 캠과 CNC 캠을 PLC로 연결해서 그거를 온오프로 제어했던 그런 단계의 3D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레이저 캠을 컨트롤하고 CNC 캠을 합쳐서 하나의 형태로 소프트웨어한 그런 방식이고, 지금은 어떤 레이저 캠과 CNC 캠을 혼용한 소프트웨어에 모니터링 기술을 탑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소재를 전공하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게 어떤 기공이 많아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정형외과에 무릎 관절을 하려고 했는데 40에서 50 나노미크론의 표면 조드를 만들어내라. 근데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가루를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진공 열 처리를 하더라도 기공이 여전히 존재해서 어떤 오축 가공으로 표면 가공을 하더라도 울퉁불퉁한 그러한 표면 조드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3D 프린팅의 금속 출력물의 열 변형을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아주 좀 천천히 어떤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최소한 분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술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만들었던 장비 중에 1kW를 2개를 이용해서 듀얼로 어떤
초고속 레이저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VR과 연동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3D 프린팅에서 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한 층 한 층 쌓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VR로 구현을 해서 어떤 VR을 착용해서도 어떤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그 제품이 어떠한 건지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VR을 이용해서 360도로 어떤 실시간으로 제작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금형공장과 어떤 연구 개발을 하려고 했던 3D 프린팅 헤드입니다. 어떤 금형공장에서 생산량이 많을 때는 모든 공작기계가 돌아가게 되는데 일이 없을 때는 공작기계가 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기계가 쉴 때 공작기계 툴을 3D 프린팅 헤드로 바꿔서 그거를 닦는 용도로 아니고 어떤 적층하는 용도로 하는 이런 헤드 개발에 많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용 3D 프린팅 헤드를 CNC의 탈부착 형태의 헤드로 쓴다면 아주 좋은 사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분야와 자동차의 분야에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시제품 모급의 형태로 자동차 현장에서 신차가 출고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가 출고되기 전에 어떤 가이드 형태로, 지그 형태로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이 활용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지그도 많이 이제 3D 프린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짝의 틀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도어 트림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형 부품들이 조립돼야 되기 때문에 조립되는 생산 라인을 받쳐주는 대형 도어 트림 지그로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사출 성형을 한 사례인데 미국의 캐딜락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잿더리의 금형 틀을 3D 프린터로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복합 고분자를 활용한다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어떤 크래시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 전기 자동차에 받쳐주는 그런 형상을 크래시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크래시 스트럭처가 가장 무거워야 되고 배터리를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서스로 만들다가 최근에는 경량 알루미늄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트렌드는 복합 고분자로 더 가벼우면서 고강성을 낼 수 있는 CFRP 소재로 크래시 스트럭처를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FDM 프린터가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D 프린팅 안전부스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전부스의 사례를 보면 재작년부터 YTN을 중심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암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렀던 뉴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모든 부처가 3D 프린팅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10가지 안전 수칙을 정했는데 3번부터 10번까지는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 형태이고 1번, 2번은 이제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R&D 자금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자. 첫 번째가 밀폐형 3D 프린터, 안전 3D 프린팅 안전 부스를 만들자.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들자 해서 두 가지 3D 프린팅 기술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에서는 PLA라는 소재가
어떤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PLA가 됐든 ABS가 됐든 어떤 발암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는 이제 고온에 어떤 온도를 가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여러 가지 악체라든지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많은 단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CNF 복합 소재를 사용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LA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희는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강도를 내기 위해서 다량의 첨가제와 가소제를 섞게 된다. 그래서 다량의 어떤 성형체를 구현하고 강도를 내기 위한 어떤 첨가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친환경 옥수수로 만든 어떤 소재라고 할지라도 첨가제들이 녹으면서 유해 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융점에서 소량의 첨가제를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CNF 복합 소재를 섞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같은 경우는 소량의 첨가제를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인 소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좀 더 고가가 되면서 좀 더 좋은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FDM 프린터는 히팅 블럭을 비대칭적으로 달아놨습니다. 중국산 저가의 3D 프린터들은 저렇게 생겨서 비대칭적인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보다 더 높은 고융점을 줘야지만 압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떤 이제 압출을 위해서 대칭적인 구조로 어떤 가격은 비싸더라도 효과적인 여론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3D 프린팅 헤드를 만들게 되면 어떤 유해 물질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출시를 해서 저희는 3D 프린터 회사인데 3D 프린팅 안전 부스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안전 부스는 지금과 같은 공간에서도 배기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 어떤 환기 시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해 물질을 포집하고 그리고 어떤 안전 부스 안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유해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안전 부스를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해 물질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집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이제 상용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도 활동하고 국내 단체 표준으로도 이제 의무적으로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챔버 문이 안 열리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안전 관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로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컨셉션이라는 회사고요. 이제 컨은 함께 한다, 함께라는 의미고 셉션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하늘부터 땅까지 우리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컨셉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D 프린팅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저희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는 제2부의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를